저희가 그 8시에 지난주 그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방송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어떤 입장을 낼까, 파면당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낼까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표가 나면 대통령께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일요일에 본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일단 2박 3일 아닙니까? 11시 20분 금요일 날 11시 21분에 판결 선고가 났고, 그러면 늦어도 오후 2, 3시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마음 끓이고, 맞아요. 또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기자 간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나는 엮인 거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선이었다. 주장했었고, 또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다 잘 받겠다. 나중에는 뭐 헌재 나와서 최후 진술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뭐 믿거나 신임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2박 3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관저 들어가면서 자기 입도 아니고, 맞아요. 그것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전임 청와대 대변인,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짧은 4줄의 얘기를, 그것도 검찰도 인정했고 특검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고, 맥락은 전부 똑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걸 자기 혼자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이게 사실 탄핵 당한 분에 대해서 거친 얘기를 하면 저희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편치는 않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를 번다고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매를 번다. 그렇죠. 뭐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그 앞날 특히 우리 역사를 위해서 통합하는 화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이 앞에 또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내가 안고 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나는 억울하게 계속 당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억울하게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억울하게 당할 것 같다. 근데 나의 지지자들이요, 어쨌든 내가 억울하다고 계속 생각해 줘. 그래서 자기의 신화를 최소한 자기 지지층 안에 허위의 신화를 만들어 놓기 위한 그 말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멋진 구절이 있잖아요. 그 하느님 말씀이 이게 사람 가운데 계시나니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말이 전부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말의 씨앗을 자기 지지층 안에다가 심어놓고 허구의 이 거짓의 어떤 나무의 싹을 틔우기 위한 거예요 보면. 결국 이것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공도의가 아니고 자기 생존. 그 조금 더 보면 자기 몇몇 측근들까지 포함한 자기 세력들의 생존.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날 사저로 갈 때 뭐 이제 청와대에서 이틀 머물렀다 뭐 이거는 저희가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조국 교수는 뭐 숙박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어쨌든 그걸 넘어가서도 사저에 들어가면서 저는 웃으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마치 선거 유세장에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저도 그 TV 화면으로 보고 있다가 속에서 확 이렇게 올라오는데 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아니 저희가 그 5천만을 웃겨 산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제가
웃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하도 저희를 웃겨버리는데 이게 웃기는 게 너무 시니컬해가지고 웃다가 지금 신경질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우리가 대통령 웃긴 게 아니라 네. 박 전 대통령 웃긴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우리를 웃기고 대통령이 좀 우리를 웃기는데 안 웃기는 걸로 어거지로 웃기려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양반이 또 한 가지 놀랬던 것은 얼굴이 네네. 탱탱하잖아요 보면. 얼굴이 탱탱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치는 이런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빛나게 보이는 이 외관을 통해서 네.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딱 이거예요 보면. 첫째 그거고 네. 두 번째는 싸우고 대립하는 이 모습을 보여서 자기 주변에 뭉치게 하는 거예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싸움과 투쟁의 절차적 방법론 예. 여기에 천재예요 보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뭐 때문에 싸우는데, 뭐 때문에 이게 정치 세계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국리민복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 이렇게 국민들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공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컨텐츠가 없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싸워서 이긴다. 환한 표정과 멋있는 자세와 이 폼새로 뽀닥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네. 그다음에 싸워야 될 전선이 상대방이 뭔가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게 팍 때리면서 싸워야 될 전선을 강인한 어떤 투사로서 모습을 보여서 네. 자기 주변에 응집시킨다. 이런 정치적 전투적 기술만 그냥 온몸에 밴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보면 부친이었던 대통령 옆에서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습득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군요. 네. 지금 저희 화면으로 이 삼성동 사저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 좀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지지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언론에서는 어제 오전,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간다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친박 단체들은 어떻게 알고 미리 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커넥트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럴 겁니다. 저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했나 자괴감을 느꼈을 만한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저 성조기는 왜 들고 있는지 한번 좀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성조기를 왜 들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촛불 집회 나갔을 때 좀 물어봤었는데 저희 오마이뉴스 취재 기자들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된다.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 국가 행정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진짜 위기죠. 그건.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죠 지금. 그리고 한미 동맹도 누가 일방적으로 무기 팔아먹어서 남은 돈 빼먹는 것이 착취가 아니고 이게 동맹이 아니고 상호간에 진짜 상호 호혜 주고받고 물론 우리는 1950년대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미국이 전 세계적인 군사를 동원해서 이게 우리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체에 있을 때 미국으로부터 여러 경제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 성장의 기반이 됐던 것은 맞아요. 그 과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혜나 은혜만큼은 또 가난한 나라에게 우리가 제3국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미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자원을 가지고 해외 원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순실이 아줌마가 그거 빼먹으려고 미얀마에서 빼먹고 중동에서 빼먹으려고 마술을 뻗치다가 미얀마 대사까지 삼성전기 출신으로 꽂았는데 이번에 이제 발각되면서 이게 딱 스톱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원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처럼 어떻게 보면 긴장이 막 극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자국 내에서도 배치하지 않는 무기를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하나 그냥 말로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 상호 호혜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보면. 그래서 그래서 과거 은혜 감사한 건 감사하고 현재 서로 주고받을 것은 명확하게 주고받고 또 우리 세계 자체가 미국의 호전성도 없애야 되고 근데 호전성은 없애야 된다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군사 무기 공장들을 폐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에 보면
우리나라도 엊그제 어디 신문 봤더니 그 K9 자주포 드디어 국산화 성공했는데 이게 잘 팔린다 그러대요. 네. 핀란드에 900억인가 뭐 1,800억인가를 수출 계약을 했다고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 하는데 네. 그 장사하는 것은 돈 요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1,800억까지 수출했으면 좋은 건 좋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무기를 수출했다는 건 우리 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야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무기상들, 특히 네. 뭐 핵미사일, 뭐 어떤 식의 이런 무기들 만드는 데들은 네. 다들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각국의 군사 대국화 경향이 실은 군사 대국화를 하면 뒤에 무기 산업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결돼서 성장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또 거꾸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도 남사군도 같은데 섬 이렇게 산호초 이렇게 조그만 있는 거 시멘트로 그냥 1km짜리 인공섬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 비행기도 세우고 그러니까요. 레이더도 세우고 자기 네. 땅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그래서 저게 지금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어떤 이 슈퍼파워 미국만큼의 슈퍼파워 힘을 가지면 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미국의 야만성도 있지만 네. 중국이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원색이라든지 뭐 이용작이라든지 여러 중국 인물들을 한국 우리 가지고 놀았던 이 역사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뭐 추정할 필요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현재 역사는 냉철하게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또 보이시지만 성조기를 들고 열렬하게 네.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제가 촛불 집회 나갔다가 방송하러 나갔다가 대형 성조기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네. 큰일 났다. 네. 지금 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서들어왔구나. 네. 놀랐는데 네. 자세히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었어. 성조기 보고 놀랐어요. 저희가 그 8시에 지난주 그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방송을 할 때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어떤 입장을 낼까, 네. 파면당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낼까 네.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표가 나면 네. 대통령께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제가 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일요일에 본 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저희가 보면 그렇죠. 네, 그걸 자기 혼자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이게 사실 탄핵 당한 분에 대해서 거친 얘기를 하면 저희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편치는 않은데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를 번다고밖에 표현할 게 없어. 매를 번다. 네. 네. 그렇죠. 뭐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네. 대해서 사과하고 죄송하고 네. 앞으로 그 앞날 네. 특히 우리 역사를 위해서 네. 화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 더 이상 뭐 믿거나 신임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2박 3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관저 들어가면서 자기 입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것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네. 전임 청와대 대변인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짧은 4줄의 얘기를 네. 그것도 검찰도 인정했고 특검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고 맥락은 전부 똑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네.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네.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일단 2박 3일 아닙니까? 네. 11시 20분 금요일 날 11시 21분, 21분에 판결 선고가 났고 그러면 늦어도 오후 2, 3시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마음 끓이고 맞아요. 또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기자 간 다음에 네. 기자회견할 네. 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네. 나는 엮인 거다.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선이었다. 네. 주장했었고 네. 또한 검찰 수사, 네. 특검 수사 네. 다 잘 받겠다. 네. 나중에는 뭐 헌재 나와서 최후 진술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국민들이